인사드리고 수업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21페이지요. 21페이지 후반 문자, 글쎄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정편 제6장의 신출원자인 글쎄 문자예요. 이 글자 자체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한 번 더 붙여내세요. 저는 교재에다가 굿셀무라고 뜻과음을 갖다가 표기를 했는데요. 이걸 굿셀무라고 하지 않고 달리 또 뭐라고도 더 많이 얘기하죠? 호반무. 네, 호반무라고도 더 많이 얘기하죠? 굿셀의 기본에 굿세다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지만 호반은 뭐예요? 호반? 무반. 네. 후반은 양반의 양반이 있는데 한쪽은 문반이고 한쪽은 무반인데 거기에 무늬가 호랑이 무늬입니다. 잘 얘기하셨어요. 잘 얘기하시는데 곧 무반과 같은 말인데요. 같은 말인데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의 기득권층을 지칭하는 말이 양반 아니에요? 양반? 양반이 사실은 관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뜻은 그 후손들까지 자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의미를 쓰고 있지만은 원래는 궁궐의 관리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조정에서 나라들을 의논할 때에 이 동쪽에 서느냐 서쪽에 쓰느냐에 따라서 동반 서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임금을 뜻하는 이음들 가운데 남면이란 말이 있죠. 이 남쪽을 향한다예요. 남쪽을 향한다는 말이고 이게 임금의 지위를 뜻하는 말이에요. 임금이 항상 남쪽을 향해서 앉거든요. 해를 정면으로 하는. 우리가 저 사진 찍을 때 사진이 잘 나오게 하려면 해를 바라보고 찍어야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금님도 어디 가서요 자리를 하게 되면 남쪽을 향해서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쪽을 향한단 말이에요. 남면이 임금의 지위를 뜻하는 말인데 임금이 남면을 하면은 임금이 남쪽에서는 그 옆에 이렇게 쭉 늘어서는데 이 동쪽에 늘어서는 동반이 되고 여기서는 서반이 되죠. 동반과 서반을 합친 말이 양반이 두 명째. 어질 양자 좋을 양자가 아니에요. 근데 동반은 주로 문관들이 서요. 문관들이 서기 때문에 문관들과 관련돼 가지고 문반이라고 돼요. 문반. 그 다음에 서반은 주로 무관들이 서는데요. 무관들이 서기 때문에 무반이라고 해요. 무관. 그런데 이 무자가 바로 이 굿셀 무자, 호반 무자인데요. 이게 피위가 되는 글자가 되어 있어요. 피위. 쓰는 걸 꺼린다 이거예요. 쓰는 걸 꺼린데 이제 특히 국회라고 해가지고 나라 국자 써서요. 임금의 임에 들어가면은 쓰는 걸 꺼려 하는데 그래서 옛날 임금들이 이름자들 보면 벽자라고 해가지고 잘 안 쓰이는 글자들을 써요. 임금이 될 운명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조가 이름이 이산인데 이렇게 많은 산자 이렇게 안 쓰이는 어려운 글자 이런 글자를 쓰잖아요. 이성계도 태어날 때는 운명이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던 거이기 때문에 그냥 이룰성자에다 개순하고 개자를 썼지만은 나중에 왕이 되다 보니까 관으로 바꿨잖아요. 임금이 될 사람들은 이제 그 자손들은 외자를 쓰고 두 글자 쓰면 피해야 될 글자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잘 안 쓰이는 벽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왕 가운데 이 저 피위가 고려 시대 때 많이 이루어졌대요. 고려 시대 때 많이 이루어졌는데
고려 때 원나라의 무정이에요. 우리가 원나라를 고려 때 뭐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우리 왕들 이름에 충렬왕, 충선왕 이런 사람들이 충성투자를 쓰는 게 원나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원나라의 무정의 문자로 원나라 천자의 무정의 문자인데다가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는요 고려 2대 왕이 세종인데요. 이 사람이 이름이 세종인데요. 이게 이제 묘호인데 태어나서 이 이름이 무였어요. 무. 고려시대 때 두 번째 왕인 세종의 이름이 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를 갖다가 쓰는 걸 피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피로 쓰는 걸 꺼려야 될 상황. 근데 그 무를 갖다가 바꿔서 호로 썼어요. 옛날 사람이 피. 그래서 무반이 곧 뭐가 되냐면은 호반이 돼요. 호반. 피를 했기 때문에. 호반이 되고 이제 문말은 이게 무반이 피를 해서 호를 냈지만 이게 호가 흉배 관리들 흉배라고 해가지고 앞에 무늬가 있어요. 흉배 가슴에 들어간 무늬가 있는데 이 무반들은 범의 무늬를 쓰거든요. 당상관 같은 경우는 2개, 당화관 같은 경우는 하나 이런 식으로 쓰는데 문반들은 학을 써요. 학이 2마리 이상이면 쌍학이죠. 이건 당상관이고 당화관은 단학을 쓰는데 학을 쓰다 보니까 이걸 학합자를 갖다가 오래간만에 쓰려고 이게 또 중명자예요. 학반이라고 그러죠. 근데 학반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이제 무반은 피를 하다 보니까 호반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걸 호반무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호반무라고 하기보다는 굿셀무로 표기를 한 이유가 뭐이냐? 이 글자 자어를 따져서 이제 본의에 더 가까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굿셀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글자 자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설문회자에도 이게 좀 지우고요. 공간 좀 부족하니까 설문회자에서 이 글자를 갖다가 파자해가지고 지과 이무라고 표현했어요. 지과 이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설문회자 견해보다도 먼저 이제 파자른 사람들이 견해부터 살펴보는 게 좋건데 지과 이무를 좀 밀어주고요. 요 글자를 그대로요. 이 글자를 그대로 보면 한일자오고 그 다음에 남은 글자가 주사리자고 그 다음에 남은 글자가 글쓸기자니까 오늘날에 쓰인 글자만 보고 파자를 해가지고요. 파자를 해서 한일자와 주사리자와 글쓸기자가 합쳐진 글자로 설명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사실은 옛날엔 더 많았어요. 제가 한자 책을 최초로 쓰기 시작한 때가 한 30년 전부터인데 30년 전에는 문자학이라는 그런 용어조차가 생소했던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에 문자학을 들어서 한자로 설명해 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자, 뭐 그러지 볼게요. 옛날에 한자를 교육하신 분들이 파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파자는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점술의 한 방법으로 파자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자점. 그러니까 뭐 잘 알려진 내용 같은 경우가 뭐 이성계가 뭐 점치는 사람들 점술한테 갔는데 어떤 사람이 글자 하나를 점술가 짚어보라니까 무글문자를 이렇게 짚으니까 점술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 거지 될 팔자라고 왜 그러냐 문에다가 이불 대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죠. 무문자고 무글문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성계도 똑같은 글자를 써본 거예요. 뒤에 또 이성계가 자기도 물음문자 쓰니까 그 점수가가 갑자기 일어나서 임금한테 행하는 예를 행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로 봐도 임금, 우로 봐도 임금. 어떻게 봐도 임금이다. 이게 임금 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임금 글자로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거꾸로 돌리면 이제 임금 글자죠. 그래서 임금이 될 팔자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이것은 사실은 문자 유희예요. 문자 유희. 문자를 가지고 유희라는 게 재밌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문자 유희에 지나지 않지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글자를 풀이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파자를 해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이 한자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파자가 무슨 특별한 비법이냐 자기 한자 기록이 무슨 특별한 비법이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한테 다 억지들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이 문짝을 통해서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경강부에 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교육 방법은 옳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요. 하나의 주살로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이게 하나의 이게 주살이기라는 글자인데요. 줄이 매달린 화살을 갖다 주살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의 주살로 그치게 하는 것이 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고 설문회자에서는 지과임무라고 했는데 이 지과임무로 설명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지금 없어? 네. 왜 지과임무라고 설명했는데 왜 지과로 썼냐면은 요 글자가 사실은 좀 그칠 자 참과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이죠, 이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참과자하고 그칠자를 위아래다 이렇게 쓰니까 위에서 너무 아래로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획은 그대로 둔 상태가 여획이에요. 여획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붙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가는데 후들어오면서 글자의 일부가 줄어들면서 여획을 줄여서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호흡문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글자는 사실은 요거 참과자가 변화된 글자예요. 그래서 소전에만 보더라도 사실은 소전에 책에서 지금 소전이 표현되어 있는데 소전에도 분명히 참과자와 그칠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소전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소전의 형태가 이게 내가 참과자 이게 지금 참과자의 형태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과로 풀 수 있어요. 지과로 풀 수 있는 글자예요. 문자를 진짜와 가짜로 풀리는데 이게 창이 사람들이 최초로 만들어 쓴 무기예요. 이게 무기라는 뜻이 있어요. 무기, 병기라는 뜻이 있는데 무기, 병기를 그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무기, 병기를 그치게 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끝낸다. 전쟁을 그친다. 그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전쟁을 그치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전쟁과 관련된 역사가 있는데 조선시대 본 임진왜란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에 가장 풍공을 셨던 충무공이 충무공. 그 충무공 이순신이 활약했던 곳이 많이 있겠지만은 통영. 그렇죠. 경남 남도죠. 네, 경남 국토하고 어떻게? 경남 통영. 우리 지금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 가운데 통영에 계신 분들인데 통영에 가면은 세병관. 그렇죠. 이제 국보로 취급되는 곳이 있어요. 국보로 취급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출입구에 가서 보면은 출입문이요. 출입문.
출입문에 가서 보면은 이 지관문이 있어요. 지관문. 지관문. 지관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 통역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통영 사람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통역분들 또 그러니까 전쟁을 거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는데, 그거 아니고 전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서울에 가면 세금정이 있죠. 네. 세금정처럼 생각을 해요. 꼭 이런 무기를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라고요? 무기를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다. 아, 무기를 내려놓는다고? 세명관에 시셔 했잖아. 네. 그래서 그래. 세명관 자체가. 그러니까 세병관 이름이 있으니까 서울의 세금정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세금정? 이런 무기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무기를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지금입니다. 이렇게 네. 통일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경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지관문이 여러 곳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나와서 전쟁을 거친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을 거친다는 말이 이음절의 말이 또 다른 말이 뭐 있어요? 실적. 예? 그거 아까부터 세병이 전쟁을 거친다는 말이 이것도요. 병기를 싣는다. 네. 병기를 싣는다는데 병기를 싣는다는 건 전쟁을 안 한다. 병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병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해. 지금 전쟁 거친다. 이게 세병관의 세병도 사실은 전쟁을 그치는 백성들의 열망을 담아서 전쟁을 그치겠다는 의미고, 지구와도 전쟁을 그치겠다는 의미로 갖다 붙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그걸로 뭐를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자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손님은 무슨 자얘기라고 했죠? 그동안에 또자 얘기라고 했죠? 발음은 무슨 자 얘기라고 했어요? 그칠 자 얘기라고 했죠? 자, 이거 발로 해석해야지 글로 그치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창과 자잖아요. 이게 창과 발로 해석을 해야 돼. 이건 창이고 이건 발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창을 들고 발로 걸어가고 있는 걸 표현하는 글자예요. 이게 사실은. 창을 거친다는 뜻도 아니고 창을 내려놓는다는 뜻도 아니고, 창을 들고 이 발이라는 것은 걷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걸음 모자에 들어가는 글자 아니에요? 걷는다는 단위. 그러니까 군사가 무기인 창을 들고 고무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예요. 굳센 의기를 드러내면서. 네네네. 그래서 고무당당의 무자도 이거잖아요. 고무. 이거 걸음 모자의 무자. 고무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갖다가 표현하는 글자인데, 그 모습이 굳세 보인다고 해서 굳셀 무자인 거예요. 고무당당히 걷으면서 굳센 의기를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관이고 그 사람이 호방이다 이거예요. 호방. 굳셀 무자의 뜻은 그치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발로 해석해야 돼. 발. 예? 그러니까 파자식으로 워낙 옛날 초정왕이 춘추자 시전에서 이 기과임이라는 말이 그 춘추자 시전에 초정왕이 진나라하고 싸워가지고요. 진시황이 진나라가 아니고요. 이 진나라인데 초나라가 진나라를 갖다가 강하게 이겼어요. 장왕이. 그 초정왕이면은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신하가 크게 이겼으니까 시체를 모두 걷어가지고 큰 무덤을 가지고 우리 공을 드러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정왕이 그게 아니다. 창을 사용해가지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의인데 그걸로 만족하면 된다. 그리고 제사만 지내고 철수를 했어요.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초장은 물론 파자를 해서 풀을 했지만은 글자 자체의 자원은 창을 들고 발로 굳센 의기를 드러내면서 뭐 정벌 같은 걸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표현하는 글자가 호반 문자, 굳센 문자다 이거예요. 자, 글자 자체가요,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파자는 너무 엉터리고 집자하고 과자가 합쳐야 되고 무자가 됐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파자일 뿐이지
제대로 된 작업풀이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통역분들은 우리 선생님 홈 선생님이 것처럼 내려놓는다라고 풀이한다고 했는데 저는 의외로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또 풀이한다는 걸 이참에 알았는데 뭐 그런 풀이들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예? 금방 말씀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세금증은 알거든. 근데 이제 세병관의 뜻은 또 그렇게 별 끝이 나는 건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아주 학원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갈 때는 길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다. 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뜻을 갖다가 전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다른 글자보다 도움을 줘서 음역하는 글자가 뭐 자주 쓰이는 글자는 아니지만 앵무새 문자가 있고요. 해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무요. 무인데 해가 달라붙어가지고 앵무새 문자. 앵무새 할 때 쓰는 문자이다 이게. 그 다음에 무가 미음이 수능결인데 수능결로 음기 변화가 일어나면 무, 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부로 익히는 글자가 있어요. 구실부자 조세부라고도 오고. 그러니까 이 무가 부가 됐다 이거죠. 구실이라고 하는데 구실은 사람 구실 못한다 할 때 그 구실이에요. 손우리말이에요 이거요. 어디 도망갈 구실을 한다 할 때 한자인 이 글자의 열매실자의 구실이 아니에요. 손우리말인데 사람 구실 못한다 할 때 구실은 손우리말이거든요. 노릇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옛날 사람 구실 못하는 것이 어디 장정이 장정 노릇을 못한 건 나라에 세금을 바치지 못한 상황이야. 돈, 세금은 돈이니까 돈을 내면 재물 구하려는데 조개 글자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가하다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죠. 자, 요런데 쓰이는 글자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빈자는 무가 발음이 아니죠. 뭐요? 그 문을 가지고. 빈빈할 때? 예. 빈빈? 빛날 빈자예요? 네. 뭐예요? 이건 형성자죠. 아니 이제 해자죠. 문과 무가 합쳐져 가지고 아니 비읍 발음은 문과 무가 혹시나 가득 찬. 예? 비읍 발음으로 오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아니. 빛날 빈자. 연시옷은 아니네. 빛날 빈자인데 이게 문과 무를 합쳐서 뜻이 빛나다는 뜻이 이루어진 거이지. 예. 이것과 통하는 글자죠. 이게 논에에 나오는 거예요. 논에 문질빈이라고 해요. 암과 같이 가득 차서 빛나는 모양을 갖다 표현한 거죠. 네. 자, 근데 이것은 음역 글자가 아니라 해자라는 걸 알아두신 거예요. 질문이 나오시니까요.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글자는 막백자네요.